2년 반 더해 뭐하나 이런 얘기가 있었다라는 취재가 나왔어요. 대통령이 2년 반 대통령 더해서 뭐하나 들어가는 게 낫지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전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을 관저에서 만났던 윤상현 의원의 이야기 취재됐는데 들어보십시오. 사실 대통령께서는 이미 모든 걸 각오를 하셨고요. 출탄핵을 계속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감사원장까지 탄핵하는 거 보고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임기를 2년 반 더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라는 식의 생각을 하셨다. 일단 그 본인은 마음의 준비를 일단 다 하셨어요. 아니 어차피 이렇게 뭐 체포라면 출석하실 거라는 마음의 준비를 하셨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취재가 됐습니다. 들어가는 게 편하다라는 게 어떤 뜻일까요? 함께 보시죠. 자, 여당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랬다는 거예요. 2년 반을 더해서 뭐 하겠나? 이 말은 아마 이 야당의 줄 탄핵과 또 이제 예산안, 발목 잡기 등등으로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못하게 된 상황을 의미하는 걸로 참석한 여당 의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도 할 수 있는 것도 없다. 나는 가지만 정권 재창출을 부탁한다. 종북 주사파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라는 얘기도 여당 의원들에게 남겼다고 합니다. 안용환 의원님, 이거 어떤 뜻일까요? 뭐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2년 반 했는데 더해서 뭐 하느냐 이야기는 본인이 대통령 된 다음에 하고 싶은 일들이 여러 가지 있었겠죠. 뭐 공약도 있었고 뭐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모든 게 올 스톱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야당위에서 모든 게 막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사실 현재 야당은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과거 야당과 다른 게 이재명 체제 하에서 야당은 이런 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부 여당의 정책 주도권을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정책 주도권을 인정하되 잘못된 거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이 야당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야당은 정책 주도권을 자기들이 가져가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마음에 안 드는 장관을 헌정 역사에 있을 수가 없죠. 29차례나 장관, 감사원장, 검사 뭐 탄핵을 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을 해버린 것이죠. 모든 걸 장악을 해서 끌고 가겠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나훈아 선생이 최근 공연에서 얘기했던 왼팔아 너는 잘했냐? 그거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특히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야당에서 저렇게까지 나오고 과거의 야당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야당, 과거의 민주당은 장관이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탄핵까지는 가지 않고요. 해임 건의안으로 끝냈습니다. 왜? 행정부의 역할,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번 대한민국의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큰 폐해는 한국 헌정사에 앞으로 또 하나 사례를 만든 겁니다. 이제 어느 당이 야당이 되든지 간에 가반만 넣으면은 행정부의 장관을 탄핵하는 것에 나설 겁니다. 아주 악선례를 남긴 거예요, 지금. 앞으로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아무 할 일이 없다,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뭐 정권 재창출 이야기야 뭐 의원들이니까 현역 의원들 앞이니까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열심히 해달라는 이야기에 다른 바가 아닌 것 같고요. 종북 주사파에 대해서는 본인의 소신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본인은 더 이상 할 수 없다. 더 이상 뭐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차라리 한번 뭐 이대로 들어가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의원들 앞에서 아마 의원들 앞이기 때문에 좀 더 사적으로 또 지실된 본인의 마음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네. 야당의 어떤 줄 탄핵과 관련된 대통령의 답답함을 호소한 것이다. 하지만 뭐 국민들 사이에선 아무리 그렇다 해도 계엄을 하느냐라는 비판 여론이 높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6필 편지도 공개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체포 후 편지. 거대 야당의 일련의 행위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 판단했다. 탄핵 소추가 되고 보니 이제야 대통령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체포 직전의 영상에서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재인식하게 되고 희망적이라는 생각. 지금 대통령의 주장은 계엄이라는 것이 범죄가 아니다. 대통령의 권한이다. 그러면서 계엄이라는 것은 뭐 국민들에게 일종의 어떤 이 지금의 사실을 굉장히 충격적으로 일깨워주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만 글쎄요. 뭐 이제 곧 헌재에서 그 계엄에 대한 적법성 여부 판단이 나오리라 보는데 자, 김유정 의원님. 네. 거대 야당의 어떤 일련의 행위 나훈아 선생이 얘기했던 왼팔아 너는 뭘 잘했냐
뭐 그 비슷한 맥락이다라고 안영환 의원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그 마지막 2분 몇 초짜리 영상에서도 끝까지 사과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계엄 직후에는 그래도 내 부덕과 불찰 때문에 어떤 국가적 혼란을 겪게 된 거에 대해서 뭐 국민들께 죄송하다 이런 예. 정도 얘기는 했어요. 네. 계엄에 대한 반성은 없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점점점 갈수록 지금 계엄 이후에 한 대여섯 차례 담화 내지는 뭐 이런 그 영상들이 나왔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점점 수위가 이 사과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단계로 가는 것 같아요. 잡혀가면서도 레거시 미디어보다는 유튜브가 잘 정리돼 있으니까 유튜브 봐라.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 봐도 여당 의원들에게 했다는 말이죠. 그렇죠. 황당하고요. 그리고 그 대통령으로서 정말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그 영상에 그 정도밖에 담지 못했을까라는 아쉬움이 내내 남고요. 결국에는 끝까지 내가 본인이 자진해서 출석을 했다면 여기 이렇게까지 되지도 않았을 일을 이렇게 키워서 거의 아수라장을 만들어 놓고 나서 직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 자진 출석하겠다. 다 철수하고 나면 2시간 안에 나가겠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그러고 나서도 또 대변인격인 석동현 변호사는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 국민들이 그 차례를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일련의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도대체 대통령의 생각이 무엇인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서도 마치 피해자인 양 내가 이 수사에 동의는 못하지만 나가겠다. 마치 그 거의 범인 잡기 직전에 체포 직전인데 나 자수할래요. 막 이런 모습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진정 뭐 국가나 국민을 위한 어떤 그 언행이라기보다는 구속영장을 피해보려는 뭔가 이런 꼼수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참 비겁했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다시는 관저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마치 알기라도 하는 양 나는 떠나지만 이런 취지의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알고 있는 거예요. 검찰총장 지낸 분 아닙니까?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는 것, 그 본인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대해서 다 알지만 할 말도 없을 것이고 아니면 여전히 어떤 그 착각과 망상에 젖어서 난 잘못이 없고 야당이 다 잘못했고 이런 생각이 빠져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본인이 한 거 생각 안 하잖아요.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화 이래로 최초로 국회 개원식도 참석 안 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뿐더러 반헌법적 계엄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일련의 상황인데 왜 야당 탓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본인이 내 탓이오 해야 될 시점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렇죠. 계엄을 선택한 건 대통령 본인이니까요. 그렇죠. 김광삼 변호사님. 네. 대통령의 시각으로 한번 돌아가 봐서 대통령의 문제 인식에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다만 그 해결책으로 계엄을 선택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못하고 있는 것인데 야당의 이 줄탄핵 분명히 이례적이고 굉장히 저희 도지쿠쇼나 다른 언론에서도 야당 출신 의원들도 비판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고 예산안 발목 잡기도 뭐 마찬가지인데 그 상황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계엄 말고 그래서 다른 해결책은 없었을까라는 궁금증.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비상계엄을 했을 때 이제 여론도 그렇고요. 이제 모든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화두는 비상계엄을 왜 했을까? 그거에 대해서 이건 현 상황에 맞지 않으니까 저건 잘못된 거다. 그거에 집중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이게 논란이 되고 왜 비상계엄을 했을까? 이것이 상당히 불법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 위반이 된다 하더라도 그 동기에 대해서는 여론이 상당히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이번에 6필 그 편지 공격을 보면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뭐 하나 하려고 하면 민주당에서 입법 폭거해가지고 계속 법적으로 해가지고 거부권 행사하게 하고 또 강요들이랄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하면 줄탄핵을 해버리는 거예요. 29번 줄탄핵해버리고 그리고 25년도에 뭔가 예산을 잘해서 반도체랄지 국가에 좀 도움이 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사학을 다 깎아버려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만 보면 굉장히 자괴감이 드는 거죠. 그 자기가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왜냐하면 대통령에서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다수당이 야당이 그렇게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이제 자기 자신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계속 발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매일 탄핵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내가 이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비상계엄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 같은데, 이제 서술상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 할지라도 이게 무조건 윤 대통령에게만 잘못이 있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랄지 이재명 대표도 상당히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요즘 나온 여론조사가 그걸 반영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여론이 좀 변하고 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에서는 잘못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원인과 동기에 있어서는 야당이 어떠한 잘못된 행태, 그런 것들이 무도한 행태, 이런 것이 굉장히 컸구나. 이런 어떠한 동정 여론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있다고 보고요. 제가 지난주에 20대들하고 우연히 자리를 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정치 성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뭐 비상계엄은 잘못됐다고 하면서도 야당이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했다는 얘기를 아주 궁금해 하더라고요, 몇 명이.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20대는 정치에 관심도 없고 그런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런 국민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20대도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예.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중도라고 한 20대도 내가 이번에 다른 생각을 하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인 자체랄지 여러 가지 하는데, 지금도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란죄하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진행되잖아요. 이건 사법 시스템이거든요. 자, 민주당은 이제 사법 시스템에 맡겨놔야 돼요. 이걸 가지고 자꾸 내란 선전선동죄하고 뭐 카톡 얘기하고 더군다나 가장 잘못된 게 뭐냐면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잖아요. 자, 민주당에서 윤 대통령에 적개심 가진 사람은 물론 윤석열이라고 할 수 있죠. 윤석열 씨라고 할 수 있어요. 원내대표는 그러면 안 돼요. 당대표가 원내대표는 윤석열이 그런 얘기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근데 공공연히 나오고 윤석열이라고 얘기하고, 또 어제 보니까 체포집행영장 집행이 되고 나서 뭐 아주 호쾌하게 발표를 하는데, 뭐 체포가 되니까 뭐 코스피가 폭등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코스피가 잠깐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모든 것을 기승전결 윤석열 대통령하고 관여를 시키는데, 제가 볼 때는 민심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겁니다. 자, 그럼 성추윤 이번엔 V님. 저는 한국 정치가 지금의 상황이 올 때까지 민주당의 책임이 없었냐라고 하면은 저희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을 해야죠. 근데 비상계엄에 너네도 책임이 없냐라는 질문에는 전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 정치가 지금 정도로 추락하는 데는 저는 야당도 당연히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것이고 네.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야당의 실수, 야당의 실책, 민주당의 뭐 실수 이런 것들이 비상계엄을 정당화시키는 명분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는 저는 1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고요. 다만 저는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때문에 정치를 못했는가?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못하고 국정운영을 못한 거는 김건희 여사 때문에 못한 겁니다. 김건희 여사를 버렸으면, 그러니까 버린다는 의미가 김건희 여사 특검 받아들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돼서 불기소 처분 받은 거라든지, 아니면 관사 이전 의혹과 관련돼서도 감사원을 이용해서 뭔가 면죄부를 준 것들, 이런 행위들을 하지 않았으면은, 그런 것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내 아내일지라도 다 그런 거 받아들이겠다라고 했으면은 예. 야당이 뭔가 다른 탄핵, 뭐 검사에 대한 탄핵이나 아니면 다른 거에 정책에 대한 반대나 이런 것들을 했으면은 아마도 저는 비판 여론이 민주당이 훨씬 더 컸을 것이고 총선에서도 민주당에게 그런 많은 의석을 주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 하나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것, 국정 운영을 다 그냥 국정 운영과 김건희 여사 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선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저렇게 김건희 여사 하나 때문에 모든 국가 권력을 동원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을 했던 것이고, 물론 저는 그 과정 중에서도 뭐 일부 검사의 탄핵이나 이런 것들은 과한 부분, 인정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잘못한 부분이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잘못은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는 점은 이거는 지울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뭐 장관들에 대한 탄핵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그 과거에 그 야당이 그 정도로 탄핵까지 안 했던 것은 그 정도 입장이 되면 그 정도 장관이 미리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를 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저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지적하고 싶은데 그 정도의 국가적 재난이 일어나면은 사건 수습을 한 다음에 도의적 책임을 지기 위해서 사퇴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과거 세월호 때도 이주영 장관 당시 사건 수습 훌륭하게 하신 다음에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왜 유가족들에게 국가가 좀 책임을 진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그냥 뻔뻔하게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들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과거와 달리 뭔가 이렇게 사퇴도 안 하고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정도 비판을 하면은 그냥 임명을 철회하든가 이랬어야 되는데 그냥 밀어붙이고 이런 모습들을 윤석열 정권이 보여줬던 것부터가 뭔가 이 협치가 안 되고 정치가 사라지는 시작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서 민주당이 과했던 부분 그런 것들을 저는 인정하고 사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민주당 안에서도 나오고 있는 좀 자성의 목소리 뭐 정성호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뭐 전략적 인내도 필요하다.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해야 된다. 좀 더 국민들께 이런 탄핵 정국 속에서 체포영장 정국 속에 이런 정국 속에서 너무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 이런 거 보여주면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좀 겸허히 받아들이고 좀 진중하게 받아들이고 야당도 좀 태도 변환을 할 필요는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윤상현 의원이 대통령과 관저에서 만났죠. 조금 전 저희 채널A의 정치 시그널에서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라고 대통령이 얘기했는지 더 들어보시죠. 대통령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좀 전해 들으신 게 있으실까요? 아직은 못 듣고요. 아마 조사가 오후에 다시 시작한다고 하고요. 예. 이제 어제 뵈니까 대단히 의연하시고 담담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성격이 그러시니까 아마 잘 지내셨을 것 같고요. 추운 겨울인데 내복을 안 입으셨더라고요. 그래도 뭐 워낙 적응 잘하시는 분이라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들을 만나서 정권 재창출을 당부했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멀쩡하다 겉으로. 그런데 사실 소프트웨어 그 안에 내부 사항을 들여다보면 많이 무너져 있다. 예. 진 거예요. 정치는 어차피 목숨 걸고 하는 거다. 담담히 받아들일 준비가 다 돼 있으시고요. 그건 예. 일도 아니다. 네. 말씀. 그리고 검사 생활 참 오래 했지만은 이런 식으로 무도하게 하는 경우는 처음이다. 네. 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전투적인 정당이 돼야 된다. 예. 이런 말씀 하셨고 김건희 여사가 좀 어떤 상태인지도 궁금한데 뭐 처음에 예. 이제 이렇게 변호인분들하고 있을 때 또 몇몇 의원분들이 있을 때 이제 그 계시면서 인사하셨고요. 예. 이제 여러 가지로 심신이 얼마나 편치 않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